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기청소년 지도와 상담 시간입니다. 자, 3주차 사이버 강의로 여러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상담의 기본적인 이해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차를 통하여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의 개념인데요. 자, 일반적인 의미에서 상담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활 지도와 심리 상담, 심리 치료의 관계, 이 세 가지가 의미상으로 개념적으로 어떻게 닿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 번째는 청소년 상담의 개념인데요. 일반적인 상담의 개념을 토대로 청소년 상담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상담의 목표. 다섯 번째, 청소년 상담의 기본 원리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의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상담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상담하고 면담 장면하고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모여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하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면은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상담하면은 왠지 뭔가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상담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장호 선생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내담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사람, 그걸 상담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내담자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가가 면대면 관계에서 생활 과제의 해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고와 행동과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꽤 오래전에 정의했는데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이란 또 분도 내담자로 하여금 생활에 나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며 이와 비슷한 문제에 잘 대처로 일반적인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윌리엄스는 상담이란 일시적으로 각 개인의 적응을 도울 뿐만 아니라 아, 지금 현재 문제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라. 이에도 많은 학자들이 상담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좀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소유한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도와주는 일련의 활동 과정을 우리가 상담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담이 되려면은 우선 내담자하고 그다음에 상담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상담자가 반드시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사람이 상담가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 상담을 한다는 것은 이제 비자격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공식적인 어떤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후에 내담자에게 적절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춰야 됩니다. 자, 상담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선
청소년 상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심리 상담 그리고 심리 치료 생활 지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잠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활 지도 또 심리 상담, 심리 치료 이 관계는 일단 이제 장소를 보면은 생활 지도는 이제 학교 그리고 이제 뭐 실시 장소고 학교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정리된 내용이 뭐 학교 학생으로 했는데 여기는 학교를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뭐 청소년 수련관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수련관이라든지 그런데 심리 상담은 상담실 안에서 이루어지고 심리 치료는 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이제 꼭 상담이라는 게 심리 상담이라는 상담실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죠. 뭐 전화 상담도 될 수 있고 뭐 인터넷 상담도 될 수 있고 뭐 온라인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생활 지도와 심리 상담, 심리 치료의 어떤 관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장소를 구분해 둔 겁니다. 이해하시고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이제 생활 지도와 심리 상담, 심리 치료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상은 생활 지도 같은 경우는 학생 전체가 생활 지도 대상이 됩니다. 만약 땡땡 수련관에서 이루어진다면 수련관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전체가 되겠죠. 그리고 심리 상담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 여기서 가벼운 증상이라는 것은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보다는 비교했을 때 심리 치료를 받는 사람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소유한 청소년 그리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상담보다는 비교적 증상이 깊은 사람. 그러니까 증상으로 따지면은 어떻겠습니까? 여기 있는 생활지도 대상인 생활지도 대상 청소년이 증상이 가장 낮고 이제 올라갈수록 증상이 세지는 거죠. 증상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론적으로 보면은 생활지도는 뭐 훈육을 한다든지 일반적인 교육 등의 계획적인 지도를 하게 됩니다. 뭐 조언을 해준다든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제 생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뭐 학교에서 뭐 청소년들끼리 학생들끼리 다툼이 있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개입해서 교사가 개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생활 지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상담은 그야말로 심리 상담을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상담적 기법 여기에서 이론이 들어가고 기법이 들어갑니다. 상담에서는 그냥 생활 지도에서는 뭐 아이들 만났을 때는 뭔가 대충 뭐 대충이란 표현보다는 뭐 특별한 어떤 이론이나 기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선생님이 그때그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지도를 하게 되는데 심리 상담에서는 이론과 기법을 사용하여 접근한다. 그 다음에 심리 치료에서도 심리 상담 이론과 기법을 포함하면서 더 깊어지는 의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약물을 동반하여 치료를 실시한다. 여하간에 이쪽으로 갈수록 뭔가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 증상이라는 게 어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다양한 문제든 뭐 심리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그 문제의 증상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 심리 상담보다는
심리치료에서는 더 훨씬 깊은 이론적인 배경을, 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약물까지 사용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루는 문제, 학습자와 성장과 잠재 능력을 복사하는 거, 뭐 아이들이 다투고 그럴 때 생활지도 하지만은 뭔가 간단하게 어떤 자기가 필요한 어떤 진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때 그런 것들도 지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심리 상담은 생활 전반적인 문제 플러스 정서적인 문제. 예. 아무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상담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상담의 목표라는 게 상담의 취지고 목표인 게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들고 온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또 문제의 심각성이 더 깊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또 문제의 심리치료 단계에서는 증상이 깊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의 역할을 볼까요? 전문가의 역할은 교사적인 역할하고 어떤 특정 영역의 전문가로서의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얘기는 청소년도 어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어떤 성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성과 관련해서 현재 닥치고 있는 문제를 치료적인 접근에서 해결도 해주고 또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성 문제에 관련해서도 예방적인 측면에서의 치료 어떤 상담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당연히 생활지도에서 하는 교사적 역할도 다 포함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상담보다는 역할이 더 이제 강도가 세지고 이제 깊이가 있어지기 때문에 원인의 탐색과 해석, 문제 행동의 원인의 탐색과 해석을 강조하는 해석자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뭔가 문제의 깊이가 깊고 또 문제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전문가 역할도 그만큼 깊게 탐색하고 해석해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모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도, 심리상담, 심리치료 관계 좀 더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생활지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어떤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와 사고와 심리적인 갈등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게 심리 상담이고, 그 다음에 끝으로 심리 치료는 어떤 여기 있는 내용을 다 포함되는 거든. 뭐 조언해주고 행동의 변화, 사고 심리적 갈등 플러스 어떤 이제 성격 장애, 정신 장애 부분까지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게 심리 치료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할수록 올라갈수록 생활지도, 심리상담, 심리치료 이렇게 올라갈수록 뭔가 문제의 심각성이 깊어지고 또 그에 따른 전문가의 역할도 많아지고 그야말로 이제 이쪽까지 가면 이제 의사 수준의 그런 어떤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생활지도 보통 상담사를 했을 때는 생활지도 플러스 심리상담 내지는 아주 뭐 그
약물 처방까지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상담사가. 그래서 저는 좀 심리 치료 부분도 접근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부분에 그 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의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좀 낮은 단계에서 심리 치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상담사를 뭐 청소년 상담사, 또 뭐 상담 이제 자격증은 청소년 상담사지만은 또 청소년 상담을 하고 또 일반 상담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뭐 심리치료사, 뭐 상담치료사 이런 식으로도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생활지도 심리치료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의 개념입니다. 자, 일반적인 의미의 상담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청소년 상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상담 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와 미래의 문제들을 청소년 스스로 해결 나갈 수 있도록 방법들을 학습하는 걸 우리가 청소년 상담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청소년 상담이라고 했을 때 흔히 쓰이는 훈육이나 좋은 대화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뭐 주변에 뭐 삼촌이나 이모, 형, 누나들과 같이 하는 그런 면담, 뭐 대화 이상을 의미를 지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삼촌들이 물론 뭐 상담해준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말하는 상담하고 여기서 말하는 상담은 완전히 다른 의미죠. 어, 전문적인 훈련을 훈련과 그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부터 전문가의 개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훈련 등을 통해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진 청소년이 도움을 받는 전문적인 과정을 우리는 청소년 상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했을 때는 전문가가 개입을 한다는 것,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많은 인상적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서 내담자들이 도움을 받는 과정을 상담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대상이 내담자가 청소년이었을 경우에는 청소년 상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의 목표입니다. 우리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자, 우리 청소년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인데 이 목표는 치료적인 측면에서의 목표와 자, 예방적인 측면에서의 목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어, 뭔가 지금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뭐 학교 생활이라든지 학습, 또래 관계, 뭐 진로, 성 문제, 뭐 이성 문제, 뭐 중독 문제 등 이러한 많은 어떤 청소년기에 에, 경험하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어떤 치료적인 측면에서의 목표이고 두 번째 예방적인 측면에서 목표입니다. 그래서 개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뭔가 그런 개인의 삶을 보다 안정되고 청소년 개인의 삶을 보다 안정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예방적인 측면에서의 그다음에 치료적인 측면에서의 그래서 꼭 우리가 상담이라는 게 지금 당장의 이런 뭐 학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만 상담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자, 이번 교시 끝으로 청소년 상담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 상담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의 기본 원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자, 일반적인 상담의 원리도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별화의 원리입니다. 아, 개별화는 청소년 내담자의 독특한 성격을 알고 이해하는 일이며,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각 개인을 원조함에 있어서 상이한 다른 원리와 방법을 활용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다들 그 청소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라든지 문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인을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상담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라 개별화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어떤 청소년이 가출 청소년이 왔어요. 가출 청소년이 상담하러 왔는데 우리가 어, 일반적인 원리로 이제 개별화의 반대말이 일반화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원리로 그 가출 청소년을 바라보면서, 네가 가출 청소년이니까 뭐 가출 청소년은 뻔하지 뭐, 이런 건 벌써 일반화 시켜버리고, 그 가출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한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든지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게 뭐 가출 청소년 뭐 뻔하지, 이, 이 뻔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할 때는 가장 꼭 상담이 아니더라도 뭐 생활 지도든 누구를 만났을 때, 누구하고 만났을 때든 그게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함부로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담의 제1 원리가 일반화시키지 말고 개별화시켜라. 개별화 원리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독특한 성격을 잘 알고 거기 각자 다 다른 어떤 상이한 방법으로서 상담에 임하라는 거. 두 번째,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내담자가 자신이 의도한 생각이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예. 이게 뭐 감정이라는 게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는데, 어떤 감정이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온화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도록 상담자는 온화한 분위기를 조성해 줘서 청소년 내담자가 의도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가출 청소년이 가출에 힘들었던 것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울면서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걸 울분을 토하면서 뭐 정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세 번째,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리. 먼저 이제 의도적인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두 번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이 세 번째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리는 뭔가 정서 변화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청소년들의 어떤 이제 정서적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걸 받아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막 청소년이 가출에 힘들었던 점을 막 울면서 울물 토하면서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냉철하면서도 민감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여해주고 반응해주는 거. 여기서 관여란 말을 좀 반응이란 말로 바꿔도 되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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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통제됐다는 것은 뭔가 냉정하게 뭐 같이 막 울면서 반응해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냉정하면서도 청소년들에게 어떤 따뜻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서적으로 관여를 해주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용의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다 장단점이 있고,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뭐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뭐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성격적 특성과 지금 환경적인 배경, 그 사람의 어떤 이제 신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수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해한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의 어떤 권리를 존중해주고 이제 받아들이는 게 수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상담에서는 받아주는 게 수용의 원리. 이런 수용의 원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주변의 어떤 친구들이든 어떤 사람의 관계에서든 있는 그대로 보고 편견을 갖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그게 좀 중요합니다. 상담자로서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또 수용의 원리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원리들 안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수용의 원리 보고요. 살펴보았고요.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비심판적인 태도의 원리. 상담자는 청소년 내담자의 잘못이나 문제에 대해 결과를 나무하거나 책임 충돌, 심판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비심판적으로 청소년을 대하는 것, 이게 수용의 원리든 다 연장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로서는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비교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예. 자, 내담자의 보조에 맞춰 상담을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심판을 하려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건 너무 권위적으로 다가서도 안 되겠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원리야. 자, 이 비판적인 태도의 원리, 자, 이런 것들을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상담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여섯 번째, 자기 결정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 청소년 내담자가 상담실에 처음 찾아왔을 때 뭐 상담 계획을 하고 상담 뭐 일정을 나누고 뭐 핵이라든지 모든 걸 계획할 때 거기서부터 자기 결정 원리가 적용이 되죠. 청소년들이 상담에 참여하는 것도 자기 결정하고 또 상담을 종료하는 것도 자기 결정하고 모든 것들은 내담자인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스스로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결정을 존중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을 자극하여 활동을 할 수 있게 지도해야 한다. 자기 결정 원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청소년 내담자가 자기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내담자가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수용적인 태도나 심리적인 지지를 보내줘야 합니다. 또 청소년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강제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설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자기 결정의 원리였습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비밀 보장의 원리입니다. 자, 상담 과정에서 청소년 내담자로부터 획득된 정보에 관해서 상담자는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되겠죠. 비밀 보장은 상담자에 있어서 직업적, 윤리적 의무입니다.
상담가가 비밀 보장을 지키지 않는다. 네, 물론 비밀 보장에 이제 외적인 사항도 있지만은 그런 외적인 사항을 어, 제하고는 반드시 비밀이 지켜져야 되는데 이런 비밀 보장의 원리를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상담사로서 자격이 꽝이죠. 예, 그래서 끝으로 뭐 일곱 번째 이제 비밀 보장 원리까지 청소년 상담의 기본 원리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에 관하여서 여러 학자들이 이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종합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문제를 소유한 내담자가 스스로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 상담자가 도와주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음의 상담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생활 지도와 심리 상담, 심리 치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활 지도하면은 꼭 학교라는 장면은 아니지만은 주로 우리가 이제 학교를 연상할 수가 있겠죠. 생활 지도, 심리 상담은 이제 상담실에서 이루어지고, 심리 치료는 이제 병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자, 이제 대상에 대해서 생활 지도는 학생 전체,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어,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가진 이제 학생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다루게 된 게 심리 상담입니다. 심리 치료는 비교적 증상이 이제 깊은 사람들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심리 치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방법을 살펴보면요, 생활지도 같은 경우는 이제 훈육이라든지 교육 등의 계획을 세워서 이제 지도를 하는 거고요. 심리 상담은 이론과 기법을 바탕으로, 또 심리 치료는 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약물 치료를 동반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루는 문제를 살펴보면은 생활지도는 학습자의 성장과 잠재 능력을 북돋아주는 거, 어, 심리 상담은 우리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과제이기도 하고 뭐 욕구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뤄주는데 심리 치료는 그 문제의 증상이 깊은 문제들을 다루게 된다는 거. 자, 생활지도와 심리 상담, 심리 치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청소년 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소년 상담이란 훈육이나 조언, 대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거. 자, 전문적인 훈련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부터 개인 상담, 집단 상담, 훈련을 통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진 청소년이 이 도움을 받는 전문적인 과정이라는 거. 역시 이제 일반 상담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상담도 어, 일정한 훈련과 경험과 교육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요.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상담의 목표에 관하여 학습했는데요. 청소년 상담의 목표는 치료적인 측면에서 목표하고 예방적인 측면에서 목표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청소년이 소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요. 뭐 학교 진로, 뭐 또래 문제, 가정 문제, 성 문제, 뭐 약물 중독,
뭐 인터넷 중독 등 어, 현, 현재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치료적인 측면에서 목표로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개인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청소년의 개인의 삶을 보다 안정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치료 청소년이 치료적인 측면에서 목표는 뭔가 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한정이 돼 있죠. 대상이 문제를 반드시 소유하고 있는 해결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청소년이 대상이라면은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이제 일반 청소년을 다 포함을 의미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청소년 상담의 기본 원리에 관하여 학습한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화의 원리. 자, 모든 청소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다 있죠. 그런 독특한 성격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개별화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개별화의 원리입니다. 절대 우리 청소년들을 일반화시켜서 일반화된 접근을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의도적 감정의 표현의 원리입니다. 청소년 내담자들은 자신이 의도한 생각이나 감정을 상담 장면에서 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뭐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리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다양한 정서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 상황에 맞는 정서적 관여가 이뤄야 되는데요. 여기서 통제된 정서적인 관여라는 것은 적절하게 너무 감정이입도 하지 않고 그 내담자의 정서 변화에 적절하게 객관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리입니다. 네 번째, 수용의 원리. 우리 청소년들의 뭐 단점이든 장점이든 어, 굿과 배드, 즉 좋음과 나쁨을 나누지 않고 다 수용하는 게 수용의 원리입니다. 자, 있는 그대로의 편견 없이 받아주는 거죠. 자, 수용의 원리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다섯 번째,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입니다. 심판적인 태도를 갖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심판적인 태도 원리는 앞서 말씀드린 이 수용의 원리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상담자는 청소년 내담자의 잘못이나 문제에 대해 결과를 너무 나무라거나 책임 추궁 등을 하는 심판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특히 청소년 내담자는 굉장히 이 상담자의 반응에 민감하기 때문에 심판적이고 지시적인 그런 걸 버리고 비심판적인 태도의 원리를 가지고 청소년 상담에 임해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자기 결정의 원리입니다. 자기 결정의 원리는 우리 뭐 청소년 활동할 때도 자기 결정의 원리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역시 상담에서도 자기가 스스로가 모든 걸 결정을 정하고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는 게 자기 결정의 원리입니다. 자, 일곱 번째, 이제 마지막 비밀 보장의 원리인데요. 자, 상담 과정에서 청소년 내담자의 뭐 대화 내용이라든지 거기서 알게 된 정보는 반드시 비밀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 뭐 상담사로서 기본적인 자세이죠. 비밀 보장의 원리 100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단답형입니다. 청소년 상담의 기본 원리 자, 7가지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상담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 첫 번째 시간으로 청소년 상담의 개념, 청소년 상담의 목표, 청소년 상담의 7가지 원리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학습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